현관문으로 나와 차에 타세요. 달리 방도가 없네요. 잡다하게 할 일이 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요. 식료품이 필요해요. 휴지와 오렌지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식료품 4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왔네요.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트렁크에 넣어야 해요. 아 잠깐 가득 찼네요. 기부하려 했던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뒷좌석에 식료품을 던져놓을 것도 아니에요.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해결책은 이거예요. 고리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머리바지를 조금만 위로 들어 올리세요. 이제 그 금속에 고리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제 고리에 가방을 거세요. 완벽해요. 오, 마음에 드나요? 좋아요. 운전자로서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분 나쁠 만큼 더운 날이 있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손에 마실 것 한 잔 있었으면 했던 날들이요.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가게에서 병따기가 필요한 그런 콜라를 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문제는 병따기가 없다는 거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안전벨트에 금속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딱 병따기 모양이기도 해요. 쉬워요. 아직도 주변에 오래된 DVD 케이스를 갖고 있나요? 먼지 털어내면 멋진 자동차 스테레오 커버를 만들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가위를 잡고 가장자리를 잘라내세요. 잘라서 평평하고 거의 종이 같은 커버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쉬워요. 직접 만든 커버를 들고 차로 가서 남은 부분을 자르고 스테레오 시스템 밑에 놓아서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런 다음 닫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게다가 아무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운전하러 나왔는데 핸드폰 거치대를 집에 두고 왔네요. 미치겠다. GPS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거나 최신 브이로그에 올릴 저 운전하는 것 좀 보아요 를 녹화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어떻게라도 좀 해야겠어요. 좌석 밑에 손을 뻗어서 고무줄 몇 개를 꺼내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떨어져 있던 것들 말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글러브 박스를 확인해보세요. 찾았다. 이제 한두 개의 고무줄을 통풍구에 단단히 감싼 다음 폰을 가운데에 밀어 넣으세요. 제대로 했다면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셀프폰 거치대가 생기죠. 제대로 안 됐다면 현대미술품이 되었을 테지만요.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새 차라서 그 느낌에 익숙치 않다면 새 차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병을 차 앞에 두세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병 위를 운전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앞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요. 좋아요? 왠지 숨겨왔던 예술적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재능이 없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예술 파트너예요. 바로 자동차죠. 작은 페인트병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차도에 일렬로 세우세요. 그런 다음 바로 앞에 빈 캔버스를 세우세요. 커다란 반지 조각, 쭉 당긴 침대 시트 또는 멋진 흰 종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시 차에 타서 시동 걸고 그 위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캔버스 위로 페인트를 튀기고 독특하고 추상적인 예술을 창조해낼 거예요. 축하해요. 공식적으로 아티스트가 되었네요. 국토를 횡단할 때 가장 큰 적은 무거운 눈꺼풀일 거예요. 계속 아래로 처지잖아요. 계속 졸리다면 다음 여행 갈 때는 에어 매트리스를 챙기세요. 운전 중에 조금 졸린가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해서 기력 회복을 위해 잠깐 낮잠을 자세요. 개운한 기분으로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거든요. 머리를 쉬게 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심지어 매트리스를 뒤에 놔둬도 됩니다. 만약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다면 긴 여행 동안 친구도 졸릴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쉬워요. 폭신폭신한 안전벨트 커버를 하나 차에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부조종사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낮잠을 잘 수 있어요. 코나 골지 않길 바라야죠. 길에서 봐야 할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엔 거울이 작을 수 있어요. 사각지대는 성가실 수 있고 차선 바꿀 때마다 목을 돌린다고 목이 아플 수 있어요. 새롭게 개선된 180도 거울로 계속해서 예민한 부엉이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에 4명이 탔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는 설치한 멋진 안전벨트 커버 위에 잠들어 있고 다른 두 친구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 가지고 놀면서 뼛속까지 지루해하고 있어요. 여행 전에는 여러분은 친절한 주최자이기 때문에 태블릿을 충전해서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게도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누가 2시간 내내 태블릿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앞 좌석에 바로 걸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홀더 중 하나를 사용하면 더 좋을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개인적인 수백 편의 영화를 고를 수 있고 마치 새 비행기에 있는 터치스크린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정말 멋진 친구네요. 그리고 뒷좌석의 승객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있을 자격이 있어요. 유리 흡착판을 꺼내 여분의 저장고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은 저장고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햇빛을 막기 위해 천을 걸 수도 있고 과자 봉지, 휴대용 선풍기를 걸 수 있어요. 완벽해요. 실수로 창문을 내리기 전까진요. 트렁크는 깔끔한 옷장이라기보단 짐의 화산에 가까워요. 엉망이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DIY 팝업 칸막이 시스템을 즉석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나 조금 단단한 판지 상자를 쓸 수 있어요. 음식용 한 칸, 쓸모없는 종이용 한 칸, 짐용 한 칸, 10년 동안 안 쓴 지도용 한 칸. 제가 뭐 잊은 거 있나요?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에어 매트리스 챙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좌석 밑에 요추, 등, 지지베개를 넣어놓고 피곤할 때 꺼내세요. 차를 밤새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사무실에 주차를 하고 내릴 때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매년 교활한 도둑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차를 훔칩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약 80만 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매년 더 교활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알람을 끄고 스마트키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평균적으로 단 20초 만에 차를 타고 떠날 줄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리기 시작하는 자동차 알람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당장 나와서 절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열쇠를 쥐고 창가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웃집 사람이 어쩌다 가까이 지나쳤거나 새 한 마리가 차 안테나에 앉아 있었나 보다 하죠.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가 차에 타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자동차 알람이 도둑을 놀래켜 쫓아냈습니다. 축하해요. 네, 온 동네를 깨웠지만 차는 지켰잖아요. 음소거 도난 방지기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바꿔보죠.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차에 탔습니다. 히히, 완벽해. 완전히 대성공이야.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아주 재빨리 떠났어요. 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한 3초 정도요. 그리고 차가 정지하고 움직이기를 거부하는군요. 도둑은 차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고는 밤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열쇠 2개가 필요합니다. 시동을 걸려면 일반 열쇠와 진짜 주인을 확인해주는 전자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안 앱을 휴대폰에서 열고 싶을 때 문자로 보안 코드를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장치를 설치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훔치려고 하면 차는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열쇠 2개는 서로 떨어져 있게 둬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이 열쇠들이 같은 열쇠고리에 걸려있다면 모두 무의미하겠죠.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차의 보안이 철저하다고 모두에게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차에는 최고의 비밀 보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이세요. 네, 완전한 퇴치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안이 확실한 차라면 굳이 차를 훔치려고 하지 않겠죠. 보안 장치가 내장된 자동차 알람에 쓸 돈이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자, 최소한 스티커라도 사세요. 도난 방지 시스템은 잘 작동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합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어서 급하다고 해보죠. 잔뜩 밀린 차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또 늦을 순 없어. 마지막으로 건물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뛰어내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은 모두 확인했나요? 창문 닫은 거 확실해요? 차 문은요? 만약 멈춰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주차장에 앉아있거나 차에 앉아있거나 무언가를 찾는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요. 잠그지 않은 차와는 작별 인사를 하세요. 환영 표지를 붙이지 그러세요. 그리고 차를 훔쳐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 안에 든 개인적인 물건을 위해 꼼꼼하게 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 재빨리 모든 걸 훑어보는 걸 잊지 마세요. 서류, 지갑, 전화기 등 어떤 것도 두고 오진 않았나요? 차에 돌아왔을 때 짐이 사라졌다고 해도 너무 놀라진 마세요. 이런 물건들은 조수석 서랍에 넣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일반 차도에 주차를 한다면 각별히 주의하세요.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와서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죠. 음식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길거리에 있는 어떤 남자도 여러분이 잠그지 않은 차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다. 단지 밤뿐만 아니라 한낮일지라도 집에 도착하면 꼭 차를 잠그도록 하세요. 다음은 저도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현관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잘못해왔는데요. 차를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열쇠를 놓고 부엌으로 달려가는 거죠. 어이쿠. 집에 운전해서 올 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나요? 저요? 전혀 안 하죠. 나무 뒤에 숨어 있거나 신발끈을 묶는 척하는 사람을 놓치기는 꽤 쉬울 거예요. 이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현관으로 몰래 다가가 손잡이를 당깁니다. 여러분은 너무 배가 고파서 문 잠그는 것도 잊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문 앞에서 여러분의 열쇠를 찾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위해 바로 여기에 열쇠를 놔주는 걸까? 그는 열쇠를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죠. 새 시계를 그 작은 탁자 위에 놓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네, 시계도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현관 바로 옆에는 비싼 물건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외출 시엔 자물쇠로 잠그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요?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아두고 잠깐 모닝커피 좀 사와야겠어 라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운전 중이더라도 문은 잠가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에 몰래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거나 심지어 더 황당하게 뒷문을 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가방을 꺼내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큰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을 땐 차를 밝은 곳에 세우세요. 단지 빈 곳이 많다고 해서 제일 어두운 곳까지 차를 몰고 가지 마세요. 약간 더 걷기는 해야 합니다. 너무한다고요? 하지만 차는 안전해요. 그리고 이들이 값비싼 자동차만을 겨냥한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싼 차도 도난을 당합니다. 숨겨진 창고로 가져가서 분해되죠. 자동차 전체보다 부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후드에 뭔가 멋진 걸 에어브러쉬로 그려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멋진 생각입니다. 이런 종류의 차는 보안 카메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이 차를 본 걸 쉽게 기억할 겁니다. 이런 사실은 도둑들을 쉽게 겁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람은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다음 건 좀 지나친데요. 전문가를 고용해서 모든 창문에 특수 번호를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훔쳤다면 팔기 전에 모든 창문을 바꿔야 할 거고 전혀 그럴 가치가 없죠. 도둑들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유니폼을 입고 견인차에 타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들은 차에서 내려 주차된 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척하고 거기에서 차를 바로 견인해 갑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견인 회사의 번호를 물어보고 합법적인 조치인지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차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을 때 여러분은 그게 어느 쪽 손이든 손잡이에서 가장 가까운 손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여는 더 안전한 방법은 다른 손으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에게 안전하죠. 뻗으면서 여러분은 상체를 돌릴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백미러를 지나 반대편까지 시야가 확실히 확보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에서든 빠르게 다가오는 자전거 탄 사람이나 다른 행인들을 조심할 수 있어요. 이 문 여는 방법은 더치 리치라고 불려요. 네, 네덜란드에서 유래되었어요. 그곳에는 자전거가 아주 인기가 많아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 전에 이 방법을 도입했어요. 다음에 문을 열 때는 네덜란드인처럼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겨야 하지만 엔진에는 여러분을 위해 색상으로 구분된 구분이 있어요. 오일 계량봉, 오일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등은 모두 각기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안전 유지를 위해 뭘 리필해야 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엔진의 나머지 부분은 무색 상태로 남아있고 그건 정비사가 점검하게 따로 되어 있어요. 장거리 운전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의 많은 자동차들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 깨어있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하지만 어떤 모델들은 여러분이 졸고 있는지 감지하고 조종장치가 불규칙한지 확인해요. 운전대가 빠르게 진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졸음운전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새 차엔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과 심박수 센서가 있어요. 새 차를 살 때 연비는 중요한 요소예요. 더 큰 차라고 꼭 연비가 더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의 프레임은 이제 강철 대신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져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더 튼튼하고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리터당 더 많은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또 추가 공간은 운전 경험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해줘요. 대시보드에 있는 저 작은 아이콘은 안정화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자갈길, 빙판길 또는 젖은 도로를 주행할 때 타이어의 마찰력이 떨어지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면 미끄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바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퀴 하나 또는 4개의 브레이크가 모두 걸렸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차에 안정화 제어 장치가 없을 수 있지만 빙판길일 때 경고해주는 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엔진 외부에 있는 센서에 의해 작동되므로 외부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죠.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지시등이나 신호등을 켜는 걸 무시해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단순히 잊어버려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는 심지어 가장 건망증이 심한 운전자들도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자동 추월 방향 표시등이 있어요. 이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읽으세요. 핸즈프리 트렁크를 사용하면 차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원하는 만큼 짐을 들 수 있게 해줘요. 트렁크는 주머니에 있는 핸즈프리 장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려요. 트렁크의 가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잘 챙겨주세요. 핸즈프리 기능이 없어도 이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비록 모든 자동차에 이 옵션이 있진 않지만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트렁크 릴리즈가 있어요. 오래된 차에선 트렁크 문 경첩 쪽에서 케이블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케이블을 찾으려면 카펫을 들어 올려야 할 수도 있지만 찾은 후에는 뒷좌석 쪽으로 당기면 돼요. 이게 자물쇠를 작동시켜 여러분은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조수석 앞과 머리 받침대에 있는 작은 고리는 테이크아웃을 걸 수 있게 설치된 사려 깊은 기능이에요. 자동차 트렁크에는 식료품을 위한 더 많은 고리가 있어서 교통체증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트렁크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해줘요. 만약 더 추운 기후에서 운전해야 한다면 차 앞유리가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걸 봤을 때의 좌절감을 알 거예요. 연료캡 도어 안에 얼음 스크레이퍼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손잡이는 급코너에서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해요. 원래 목적은 차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욕실 손잡이와 비슷한 거죠. 대부분의 자동차 백미러에는 밑에 탭이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밤에는 하이빔 불빛에 눈부시지 않게 위치를 전환해줘요. 최신 모델 자동차에는 태양의 밝기를 감지해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시각적인 문제가 없게 하죠. 백미러 위에 또 다른 백미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차 막힐 때 화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컨버세이션 미러예요. 그게 사람이든 개든 말이죠. 불행하게도 모든 거울이 다가오는 차를 감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운전자의 사각지대는 악명 높은 이슈였어요. 하지만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센서는 성가신 지점 안에 있는 동안 차가 가까이 있는지 감지해 대시보드에 신호로 나타내요. 소지품을 보관하는 칸은 글로브 박스와 동전 트레이뿐만이 아니에요.